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데이터베이스 과목 제1강 데이터베이스의 개요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 데이터베이스 교과목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본 강의는 총 16개의 강의로 구성되어 있으며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테이블과 테이블 사이의 관계를 설계하고 MySQL 상에서 실습을 통해 효율적인 자료 저장과 검색 기법에 대해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실습은 윈도우즈 상에서 이루어지며 MySQL은 5.5.41 버전을 사용할 것입니다. 본 교과목의 구성은 다음과 같은 참고 자료를 활용하였습니다. 제한된 시간 내에 모든 것을 설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참고 문헌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1강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강의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데이터베이스의 기본의 개념에 대해서 이해하고 DBMS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대표적인 데이터베이스 설계 모델을 이해하고 관계형 모델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데이터베이스의 개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란 시스템이 개인이나 단체의 요구를 처리하는 데 있어 중요하다고 인식되는 모든 지식을 의미합니다. 즉, 개인이나 단체가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한 모든 지식을 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데이터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객체들의 개념, 사상, 명령 등을 표현하는 것으로 인간 또는 기계가 감지할 수 있도록 숫자, 문자, 기호 등을 이용하여 형식화한 것입니다. 따라서 데이터베이스는 어느 한 조직에 여러 응용 시스템들이 공용할 수 있도록 통합, 저장된 운영 데이터의 집합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먼저, 통합된 데이터로서 데이터베이스는 동일한 데이터가 중복되지 않게 구성되어야 하며 검색의 효율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중복 또는 통제된 중복만을 허용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저장된 데이터로서 데이터베이스는 자기 테이프나 디스크와 같은 저장 매체에 저장되어 보존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운영 데이터로서의 데이터베이스는 조직의 존재 목적이나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데이터들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용 데이터로서의 데이터베이스는 한 조직이 여러 응용 프로그램들에서 공동으로 소유하고 유지하며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성은 실시간 접근성입니다. 데이터들은 데이터 상호 간에 밀접한 관계로 연결되어야 하고 중복 데이터를 가급적 배제하여 구축함으로써 어떠한 질의에 대해서도 짧은 시간 안에 즉각적인 응답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 계속적인 변화를 반영해야 합니다. 데이터베이스는 항상 급변하는 현실 세계를 반영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변화되고 변화된 내용들을 저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동시 공유성입니다. 서로 목적이 다른 사용자들이 같은 시간에 같은 데이터를 접근하도록 DBMS가 관리하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내용에 의한 참조가 있습니다. 데이터는 레코드의 주소나 위치에 의해서 참조하지 않고 사용자가 요구하는 데이터의 값에 의해서 참조됩니다. 다음으로 데이터베이스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객체, 속성, 관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객체는
데이터베이스에서 표현하는 유형, 무형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개체는 개체의 타입 또는 유형을 저장하는 속성과 개체의 occurrence 또는 instance라고 불리우는 개체들의 집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속성은 데이터의 가장 작은 논리적 단위로 항목 또는 필드라고 불리웁니다. 개체의 성질이나 상태를 기술하지만 그 자체로는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속성이 갖는 속성 값에 의해 데이터의 성질을 표현하게 됩니다. 따라서 속성이 갖는 이 속성 값은 항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계는 현실 세계를 개념 세계로 표현할 때 구성 요소들 사이에서 1대1 또는 1대 다 또는 다대다의 사상을 의미합니다. 특정 개체를 기술하는 속성들 간의 속성 관계와 개체 집합과 개체 집합 사이들의 개체 관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예제를 살펴보면 이 테이블의 개체 이름은 학적 테이블로 속성은 학번, 성명, 학과, 전화 이렇게 4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4개의 속성은 해당 개체의 타입 또는 유형을 의미하며 각각의 속성 값에 따라서 개체의 occurrence 또는 instance를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개체 타입들은 속성 값을 가지고 있으며 연속적인 행들은 개체의 집합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계는 이러한 테이블과 테이블 사이에 어떠한 연계가 있는지를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DBMS란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약자로 DBMS의 역할은 사용자에게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고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 또는 이러한 프로그램들의 집합을 의미합니다. DBMS는 데이터베이스 언어를 가지고 있으며 데이터베이스 안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를 삽입하거나 삭제, 수정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러한 DBMS는 데이터베이스 내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의 무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러한 무결성은 먼저 DB 데이터는 실세계를 적용하는 규칙을 항상 만족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2 이상의 부서에서 작업하는 것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둘째로 서로 다른 부분에 있는 2개의 데이터가 서로 모순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는 데이터의 일관성 오류와도 연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A 테이블에는 동일 인물인 김유신의 출생일이 1981년 10월 7일로 등록되어 있는데 B 테이블에서는 김유신의 출생일이 1982년 10월 7일로 등록된 경우는 일관성의 오류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DBMS는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들을 관리해 주어야 합니다. 좋은 DBMS는 다음과 같은 3가지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데이터의 논리적인 독립성입니다. 한 속성에 가해진 변경이 동일한 테이블에서는 다른 속성에게 심각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데이터의 논리적인 독립성은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 처리를 하는 조직에게 아주 좋은 개념입니다. 다음으로 참조 무결성과 데이터 무결성입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응용 프로그램 개발 시 무결성 제약 조건을 실행해야 하는 부담을 없앨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정규 질의로서 사용자는 작업을 실행하는 방법을 명시하지 않고도 데이터베이스에게 어떤 데이터를 조회할 것인지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데이터베이스의 모델의 종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층 데이터 모델은 객체 집합에 대한 속성 관계를 표현하기 위해서 객체를 노드로 표현하고 객체 집합들 사이의 관계를 링크로 연결하는데 그 모양이 트리가 되는 형태의 자료 구조로 개발하는 모델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막 모델은 객체 집합에 대한 속성과 관계를 표현하기 위해 객체를 노드로 표현하고 객체 집합들 사이의 관계를 링크로 연결한 그래프의 형태의 자료 구조 모델을 의미합니다. 구조는 계층 데이터 모델과 유사하지만 차이점은 계층 데이터 모델에서는 하나의 부모를 갖는 반면에 막 데이터 모델에서는 여러 개의 부모를 가질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관계 데이터 모델은 객체 집합에 대한 속성 관계를 표현하기 위하여 객체를 테이블로 사용하고 객체 집합들 사이의 관계는 공통 속성으로 연결하는 독립된 형태의 데이터 모델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객체 지향 데이터 모델은 겟은 객체 ID, 자료 추상형 등의 객체 지향 개념과 데이터베이스의 개념을 통합하여 가급적인 실세계와 유사하게 모형화하는 데이터베이스 모델을 의미합니다. 문자, 그림, 음성, 화상 등 멀티미디어 객체와 같은 복잡하고 큰 자료들을 처리하는 데 유리합니다. 마지막으로 객체 관계 데이터 모델은 단순한 자료와 복잡한 자료를 함께 잘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모델로 객체 지향 모델의 장점과 관계 모델의 장점을 취하여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한 모델을 의미합니다. 앞서 여러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사용되는 모델이 바로 관계형 모델입니다. 이러한 관계형 모델이 성공하게 된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모델 자체가 간단하기 때문에 관계 기반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은 문자, 숫자, 날짜, 메모 타입의 정보를 2차원 구조의 테이블 형태로 저장합니다. 관계형 DBMS는 모델 자체가 수학적인 이론을 바탕 위에서 성립되어 개발되었기 때문에 시스템의 성능을 수학적으로 예측하여서 검증하고 여러 연산을 수학적으로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간단한 지리엄만 익히면 누구나 정보를 검색할 수 있으며 또한 시대의 흐름에 맞춰 그 시대가 요구하던 기술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에서는 다음과 같은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로 사용되는 관계형 모델의 용어는 테이블, 열, 행, 무결석 규칙 또는 제한, 기본키, 후보키, 대체키, 참조키 또는 외래키, 데이터 사전 등이 있습니다. 처음 접하는 용어들이기 때문에 이를 다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살펴보는 모든 용어를 다 외우는 것도 좋지만 추후에 학습을 해가면서 하나씩 이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테이블, 열, 행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는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형식이 바로 테이블입니다. 테이블의 다른 이름은 relation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SQL에서는 relation보다는 테이블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행과 열의 교차점은 원자값이라는 오직 하나의 값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자값은 절대로 분리할 수 없는 단위를 의미합니다. 테이블에서는 행은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테이블의 내용은 실제적인 행의 집합으로 간주됩니다. 다음에 예제를 살펴보면서 테이블, 열, 행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테이블의 이름은 student로서 총
15개의 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테이블에서 stu_num, stu_name, stu_ename, tel과 같은 것은 모두 열을 의미하며 각각이 열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student_num 열은 2000 학번부터 2007학번까지의 값을 가지고 있으며 각 행은 4개의 값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행의 값들은 원자값을 가지며 이러한 원자값들의 집합을 stu_num의 열의 모집단이라고 부릅니다. 다음으로 무결성 규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생에서 학번은 음수의 값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또한 서로 다른 학생은 동일한 학번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테이블이 갱신되면 새로운 데이터가 적절한 무결성 규칙을 만드는지 조사하는 것이 무결성 규칙에 포함됩니다. 다음으로 기본 키는 테이블에는 순서가 정해지지 않는 여러 개의 행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러한 행들을 서로 구별할 수 있도록 사용되는 테이블의 열의 조합을 우리는 기본 키라고 합니다. 따라서 서로 다른 두 행은 테이블의 기본 키로 동일한 값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테이블에서 모든 행의 기본 키는 하나의 값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기본 키는 절대로 null 값, 즉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다는 값을 가질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후본 키는 테이블의 기본 키를 대체할 수 있는 하나 이상의 열을 가질 수 있는 키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후보 키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지게 되는데요. 먼저 유일성은 한 테이블에서 모든 행 또는 다른 의미로는 튜플, 레코드라고 불리우는 이러한 값들이 서로 구별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최소성의 특징을 가져야 합니다. 후보키를 구성하는 칼럼들 중에서 어느 하나를 제거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유일성, 즉 테이블의 내용을 서로 구별할 수 있는 성질을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후보키는 유일성과 최소성을 모두 만족하는 컬럼의 집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체키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체키란 테이블의 기본 키가 아닌 다른 모든 후보키를 대체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튜던트 테이블에서는 스튜던트 네임과 스튜던트 이네임이 조합이 유일하다면 대체키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참조키 또는 외래키는 테이블과 테이블 사이의 관계를 설정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키인데 이 키를 통해서 관계를 설정해주고 부모키는 다인 테이블의 보통 기본 키여야 합니다. 이 예제에서 기본 키와 후보 키 그리고 대체 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던트 테이블에서 각 행을 고유하게 분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본 키는 스튜던트 num이 가장 유력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간단한 컬럼 하나만 가지고도 모든 행을 구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꼭 스튜던트 넘버가 아니더라도 스튜던트 네임과 잉글리시 네임을 합친 조합이 두 개의 컬럼이 유일한 행을 구분할 수 있다면 키를 기본 키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또한 전화번호의 경우도 혹시 모든 사람들이 다른 곳에 살고 있다는 가정을 하고 있다면 키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학생의 국문 이름과 영문 이름을 합치는 키와 전화번호의 경우에는 서로
동일한 이름을 가진 학생들이 존재하거나 아니면 전화가 없는 학생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기본 키는 학번을 기록하고 있는 스튜던트 넘 컬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4개의 후보키 중에서 스튜던트 넘을 기본키로 하게 되면 스튜던트 넘과 스튜던트 이네임의 조합을 갖는 이름은 대체키가 될 수 있으며 전화번호 역시 대체키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간단한 형태의 스튜던트 넘은 추후에 다른 테이블과 관계해서 참조 키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사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은 다른 데이터베이스나 파일 시스템과는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차이점은 데이터를 액세스하는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관계형 DBMS는 물리적 데이터를 참조할 수 있게 하며 애플리케이션 코드 개발 시 용이함과 유연성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데이터베이스 사전은 데이터베이스 내에 존재하는 모든 객체에 대한 메타데이터, 즉 데이터 속성에 관한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MySQL은 데이터 사전은 데이터베이스의 특별한 영역에 저장되는 테이블과 데이터베이스의 객체의 집합을 의미하며 MySQL 커널에 의해서는 배타적으로 관리됩니다. 이러한 독립성 때문에 학번의 길이를 8자리에서 10자리로 증가한다고 할 경우에 모든 값을 변경하기보다는 메타데이터의 속성 값을 변경함으로써 쉽게 데이터를 갱신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일구거나 갱신하는 요청은 데이터 사전 내의 정보를 사용하는 MySQL 커널에 의해서 처리되게 됩니다. 따라서 데이터 사전 내의 정보는 객체의 존재를 확인하고 객체에 대한 접근 방법을 제공하면서 실제 물리적인 저장 위치까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데이터베이스의 개요 1강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